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사용 강사입니다. 자, 오늘 그 100일 기상 챌린지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92일째입니다. 92일째이고 1월 2일 화요일입니다. 갑진년. 예, 갑진 인생 살자 갑진년. 예, 5시 새벽 5시 정각 15초, 16초 지나고 있네요. 자, 이제 카운트다운이 말씀드렸죠.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대단합니다. 58명 현재 접속하고 계시네요. 58명. 네, 아주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고 또 우리 유튜브 애청자분들 응원해 주시고 시즌 2가 확정돼 있으니까 아쉬움을 중간에 조인하면 안 돼요. 중간에 합류할 수 있는 방법 없었지만 시즌 2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즌 2는 현재 제가 다시 이 요 마무리되는 날 공지해 드리겠지만 2월 1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1월 10일 날 끝나고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휴식일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2월 1일 날 다시 또 새로운 챌린지 시즌 2로 접어드니까 일단 또 자세한 거 정해진 대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부터는 영어 고수가 되어라. 이제 세일즈 프로세스는 다 끝났습니다. 책에 보면은 219페이지 붙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업 고수가 되어라. 어떻게 우리 영업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이틀 전이었나요? 일요일 날 강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 방송 정규 방송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예전에 6, 7년 정도 아까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제가 아는 기업체 어느 사장님이 거기 제가 강의 한번 했었는데 보험사 아닙니다. 어떠한 직원을 리더로 세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팀장으로 해야 되냐고 내가 나한테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밤에 나오셔서 자리가 제일 깔끔한 사람을 시키라고. 응? 자리가 제일 깔끔한 사람 시키라고. 그게 왜 중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 책상을 보면 안다고. 일한 흔적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은요. 막판에 퇴근 직전에 가장 자세가 무너져요. 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퇴근할 때 막 개판으로 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게 끝인 거야, 그 사람은. 그러나 자리를 정리한다는 뜻은 뭐야? 내일에 다시 시작을 준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된다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일할 준비를 미리 해놓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막판 되면은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 사람의 본심은요, 막판에 보면 드러나요, 완전히.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딱 자세가 안 바뀌면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리더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뜻이거든. 아셨어요,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맨 끝에까지 남아서 청소하는 사람이 리더가. 니네들이 리더가 되고 싶으면은 맨 끝에까지 남아서 자리 정리하는 게 리더라. 맨날 얘기해요. 굳은 일 먼저 하는 게 리더다. 너희들이 리더 되고 싶으면 그거부터 해야 된다. 맨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예 게을러 갖고 일도 안 해갖고 깨끗한 거 말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치열 열심히 하는데도 딱 저녁에 밤에 퇴근한 다음 그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밤에 와서 책상 보라고 깔끔하게 정리한 사람 그 사람 무조건 리더 시키면은 문제 안 생긴다. 맞는 말이네요. 툭 그러는 거야. 무릎을 탁 치는 거야. 왜? 막판이 되면 그 사람의 자세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일수록 막판 되면 완전 자세가 무너져요. 그게 끝이야, 인생이. 그래, 막 개판 치는 거야,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이제 리더 자리에 서면 큰일 나죠. 그쵸? 무슨 일 터지면 떠맞는 게 아니라 도망간다니까. 나 몰라라고 도망간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한 자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새롭게 산 도전자 여러분들하고 우리 유튜버 애청자분들 본인도 퇴근한 자리 보세요 한번. 내 말 맞나 안 맞나 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처음하고 끝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야 항상 사람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나사 빠지고 뭐 늘어지고 이러면 그 사람 하수란 뜻이에요. 그럼 어딜 가도 대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강사님 그동안 새벽 기상 열심히 했는데 큰 변화가 없는데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쵸? 나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고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일어나고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지금 3개월, 2달에 3개월 죽어라 했는데 잘 바뀌는 게 없습니다. 자, 그분 나이가 50 세라고 가정하고 365일 곱하기 수학적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왜 그런지. 365일 곱하기 50년 하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18,250일 살아왔어요. 18,250일 살았는데 그래봐야 90일 해봐야 지금 90일이라고 해봐야 그 사람의 인생에서 0.49%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50년 살아온 동안 18,250일 살아왔다고. 90일 동안 바꿔봤자 그 사람 전체 인생 살아온 인생에서 0.49%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거 갖고는 팔자가 안 바뀝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런 거야. 최소한 5%는 돼야 돼. 5%. 5% 하면은 약 3년 정도. 3년 좀 안 되는 365 일이죠. 그러니까 1000일인데 1000일 정도 안 돼도 900일 정도는 지속돼야 그 사람 인생이 진짜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뭐든지 3년은 지속해야지 바뀌는 거지.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인생 팔자 바꾸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다? 내가 저번에 그 4대 법칙에서 얘기했는데 왜 팔자가 쉽게 안 바뀌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관성하고 부딪히는 거라니까 결국은요. 나를 방해하는 거는 남이 아니라 나예요. 5시 5분 내 김채원 지점장님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진짜 90일 만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분이 있고 또 심지어 한 달 만에도 변화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있어. 그거는 그전에 추측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냐. 그동안 그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공 요건을 많이 추적해놨다. 그러면 한 달 만에도 훅 바뀌어요. 난 많이 봤지. 한 달 만에도 진짜 실적이 10배까지 올라간 사람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변화의 동인들을 별로 측정하지 않은 분들은 100일 정도 갖고 되지도 않아요. 한 1년은 해야 돼, 1년은. 네, 그거는 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제가 활동량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하수와 고수의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학습과 누적의 효과로 실적의 차이는 10,000배 이상 벌어진다. 이게 수수께끼죠. 왜? 거의 똑같은 시간이라죠. 비슷한 시간이라고. 물론 차이가 나도 한두 시간 차이밖에 안 납니다. 누구는 결국은 9시에 출근하냐, 누구는 7시 이전에 출근하냐, 겨우 하루에 한두 시간 차이인데 그렇다 하루에 무슨 뭐 수십 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세네 명 비슷하게 만나고 TA는 좀 많이 하지, 영어 고수는. 똑같은 상품 취급하고 똑같은 교육받고 똑같은 수당 체계에서 거의 똑같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고 쩔쩔매는데 누구는 한 달에 월급으로서 수당으로서 1억을 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무슨 차이?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식학습국수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여기 1, 2, 4, 8, 16까지는 변화가 없죠. 여기서 대개 모든 인생의 하수들이 나가 떨어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신이 하나님이 신이 그 끈기 없는 사람 나가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끈기가 없는 애들은 보물을 쉽게 가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끈기가 없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나가 떨어져요. 보통 굉장히 지루한.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이 아니라 비슷한 얘기 했습니다. 인생은 지루함을 반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루함을 얼마나 견뎌내느냐. 그 처음에 2단계 있죠? 16 정도, 30위까지 오기 전까지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다 나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이제 이걸 해본 사람, 인생의 고수는 알지. 이걸 극복하면은 엄청난 대성장, 폭발적인 성장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 그다음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행동학습 극선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말과 쫙쫙 그렇지 않아요. 아무 변화 없다 어느 순간 확 올라가고 이렇게 아무 변화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예, 이게 유명한 행동학습 곡선인데 내가 좀 지난달보다 요만큼 더 했으니까 더만큼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 결과는 아무 미동이 없다 어느 순간 확 점폭되고 아무 미동이 없다 확 점폭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내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 열심히 하게 되면 갑자기 실적이 막 확 그런 게 아니라 아무 변화가 없다 어느 순간 300, 400 벌다 어느 순간 갑자기 7, 800 확 점폭되고 또 7, 800 정도 계속 버는 순간이 1년 정도 지속 어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 이렇게 막 계단 이게 쫙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네,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그거 똑같은 거 99도까지는 변화 없다. 갑자기 100도 되면 끌어오르죠? 똑같아. 예,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눈에 띄지 않을 뿐이야, 아직. 그쵸? 눈에 띄게 변하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이미 변하고 있다니까. 그쵸? 이미 이 시간에 여러분들 깨어 있거나 아니면 이 방송을 매일매일 청취한다든지 그럼 이 변화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 안 하던 행동하고 있으니까 안 하던 행동을. 그러나 그것이 내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게끔 실적에게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행동이나 사고 구조가 바뀐다. 이거는 꽤 생각보다 걸립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보물 더 쉬워져.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도 여러분들 월천댁이라고 표현하죠. 처음이 어려운 거지 그다음에 쉬워져요. 훨씬 쉬워지기 시작해요. 예,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책에 보면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음, 네. 자,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필자는 대학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 그때 가장 크게 배운 것이 바로 이왕잘하는 것이 제일 좋다였다. 같은 일을 해도 어설프게 하거나 잘하지 못하면 또 주목받지 못하고 칭찬이 없고 핀잔과 꾸중을 듣는다. 그러다 보면 해고될까 봐 고용주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일에 흥미를 잃는다. 그쵸?
돈 몇 푼 벌긴 하지만 금방 쓰고 없어질 뿐 그때 안 좋은 경험은 두고두고 남게 된다. 일을 잘하면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일 자체는 힘들지만 잘하려고 집중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 주목받고 칭찬과 격려를 듣는다. 그 만족감에 피로를 덜 느끼게 되고 고용주에게도 당당하게 된다. 일의 효율이 올라가 성장의 재미를 느낀다. 일을 그만둘 즈음에는 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주의 러브콜을 받게 되어 자부심이 생긴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금세 다 쓰더라도 평생 간직할 성공의 경험을 쌓게 된다. 그 성공 경험이 다른 일 할 때에도 반복되어 인생 자체가 성공하도록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경험하고 대학 졸업 후에도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항상 잘하는 것, 이왕이면 1등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잘하기 위해 눈앞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겪는 고통보다 그에 대한 보상이 최소 10배 이상 되음을 체득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요 그 알바했을 때 목표가 이거였어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왜냐하면 그 돈을 쓰면 없어지 여러분 쓰면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하는 건 되게 바보 난 그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돈 쓰면 없어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그쵸? 경험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근데 저는 그 대학교 때 진짜 많은 아르바이트 해 봤거든요. 경험을 신문 배달도 해 봤고 편의점 그 당시에 서클케이라고 있었습니다. 별거 다 해 봤어요. 컴퓨터 학원 강사도 해 보고 뭐 민방위 물론 대리 뛰는 거 내가 30 가지 넘게 알바해 본 사람인데 궁금한 거야. 사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음식점도 일해 보고 술집에서도 일해 보고 나이트클럽도 일해 보고 진짜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그냥 노가다도 해 보고 다 해 봤어요. 막노동이니 뭐니 닥친 대로 다 했어요 진짜로. 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 돈을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나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요 일을 배기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 했나요? 제 첫 직장 월급이 게임 회사 들어갔을 때 월급이 30여 달러 였지 않습니까? 왜? 인문계 출신이다 보니까 사장은 면접을 보는데 사장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라우터가 어쩌고 뭐 TCP/IP니 뭐 처음 듣는 막 컴퓨터 용어를 막 하는 거야. 막 하드웨어 용어를. 하나를 못 알아들으니까 사장이 딱 "당신 우리 회사에 일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 "사장님 차비만 주십시오. 제가 배워서 쓸만한 인재가 돼서 3 개월 뒤 6 개월 뒤에 다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차비만 주시면 내가 그냥 하겠다."고. 그 사장이 막 웃더니 가만히 있더니만 10만 원 더 주겠다고. 10만 원 왜 주시냐 그러니까 책 사 보라고. 저 첫 월급이 30 이었다니까.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학원 다니면 돈 깨지잖아요. 근데 여기 차비 주고 밥값 주고 그러면 공짜로 일 배우는 거 아니야. 난 어차피 게임에서 가격 작정을 했거든. 이 회사 아니더라도 게임에서 가격 작정했어. 그러면 일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일을 배울 수 있잖아. 심지어 차비 벌고서. 그럼 얼마나 대박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 난 이런 식으로 사고했다니까. 일할 데가 없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자기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못 구하는 거지.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거죠. 눈높이 낮추면 일할 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20대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일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왜? 일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벌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바보도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일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럼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일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 공부를 잘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잘 못 보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쵸? 나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일을 배우기 위해서 일을 했다 이 아닙니까? 잘하기 위해서. 왜? 이왕 하는 거 잘하면 재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회사에 게시돼 있고 복도에다 찍혀 있고 항상 회사에서 연봉 2억 3억 넘어가고 있고 그 지역단 또는 그 전체에서 1등 하고 있어. 이게 재미없을 리가 없지. 출근하기가 싫을 리가 없지. 그쵸? 어디 가도 대우받는데 어느 조직장이 이렇게 하이 퍼포머를 무시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막 굴러가는데. 그쵸? 그거 왕이지 뭐 왕. 그렇게 잘 나가면 소비자들이 알아봐요. 돈 냄새가 풍기고 그 에너지가 막 느껴지니까. 사람들은요 잘 나가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못하니까 일하기가 싫은 거지. 출근하기가 싫고 맨날 월급날 받으면 짜증나고 막 그냥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앉아 있나.' 이런 생각 드니까 그런 거죠. 그쵸? 회사에서 푸대접 받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치? 그래서 저는 어떤 인생이냐 항상 무엇을 하든지 기대치를 최고치 높여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분명히 교회 다니시는 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제일 빡세게 다니잖아. 맨날 오늘도 이거 끝나자마자 새벽 예배 가겠지만 그 새벽 예배니 뭐니 제일 힘든 것만 골라서 해요 저는. 왜? 기대치가 항상 높아 저는 뭘 해도. 응? 남들처럼 일요일 날 한 번 가는 게 아니야. 막 선교 막 가고 그냥 요번에도 선교 제일 힘든 데 지원했어요 그냥 또. 요번에 또 가거든. 이번엔 대만에서도 제일 빡센 데 가요 또. 항상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항상 그 교회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제일 힘든 거 시키라고 나한테. 제일 힘든 거. 진짜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가서 주방 가서 또 음식 신나게 만듭니다. 가서 인제 불하고 싸우는 거야 음식하고 더운 나라 가 갖고 또. 그러니까 뭘 하든지 저는 기대치를 최고치 높이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 험난한 거 도전하는 거야 맨날. 그러니까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빡센 인생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제가 이게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이제 그저께죠. 야, 이 신문 기사 되게 쇼킹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그대로 나와 있는 거야. 이게 통계자로 보십시오.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또 유튜브 애청자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저께 나왔던 기사입니다. 기사. 응? 자, 하버드대에서 중국인 3만 6천 명을 조사했습니다. 왜 이게 자본주의에는 부익부빈이 벌어지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금수저가 계속 부자로 살아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보다 별 재주가 없어도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더 부자로 산다. 물려받는 부로 경제 상태가 결정되는 건 대부분의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막 상속세를 세게 때리고 부의 이전을 말 여러 가지 걸림돌을 만들어 놓죠. 그렇죠?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경제력 차이가 더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주무. 이게 자본주의에서 너무 부익부빈이 심화되면 안 되니까 사회 갈등 유발 요소가 되니까 특히 우리나라죠. 옛날에 다 함께 가난할 때는 사회 갈등이 심하지 않았어요.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사회 갈등이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 부자의 자식이 더 잘 사는 것이 정말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일까? 부모 재산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부자의 자식은 그냥 평균 수준의 자산만 가지게 될까? 이에 대한 실제 사회 실험 사례가 있다. 중국 공산혁명 당시 지주들은 모든 땅을 몰수당하고 몰락했는데 그 후에 지주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에 관한 연구다. 엘버트 할레시아 미국 하버드의 교수 연구팀이 중국인 3만 6천 명을 조사해 2020년에 그 결과를 발표했대요. 자, 일단 중국 공산화로 인해서 몰락한 지주. 그래서 여러분 마오쩌둥, 모택동 있죠. 그때 중국 사회에서 지주들은 평균 사람보다 보통 사람 평균 20% 이상의 소득이 많았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지주와 보통 농민의 빈부격차가 중국 사회 문제의 원천이라 주장했으며 결국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중국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획득했고 정권받은 마오쩌둥, 공산당은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해서 지주들로부터 모든 땅을 몰수해 가난한 농부들에게 나눠준 것이다. 그리고 토지를 완전히 국유화했다. 지금 중국도 아직도 국유화입니다. 그래서 무슨 부동산 관련 사업하면 임대하는 거 임대. 지주는 한 조각의 땅조차 소유 없게 되었고 완전히 몰락했고 지주 수십만 명이 살해당했으며 살아남았더라도 지주와 출신 성분은 공산주의 사회는 출신 성분 되게 중요하죠. 살아남더라도 지주와 그 가족은 사회 최악의 층으로 떨어졌다. 공산사회는 계급사회다. 지주의 자식들은 공산사회에서 가장 적대적 취급을 받은 자본가 계급 출신이라는 낙인 지켜 사회활동을 처벌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는 지주의 자식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못 살았다. 1940년부터 1965년 태어난 지주의 자식들은 보통 사람보다 소득이 5%가량 적었다. 지주 계급 완전히 몰락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시죠? 등소평. 덩샤오핑이 1980년 개방화 정책 시작했죠. 이때부터 이제 돈을 벌어도 되는 시대가 됐죠. 돈이 이제 이제부터 근데 이제 물려받은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다 요있다 하면서 시작 그러면서 1980년부터 이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의 축적을 허용했어. 응?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때는 지주의 자식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지주의 손자들이 활동하는 시기였다. 개방화 전 지주의 자식들은 보통 사람보다 못 살았다 그랬죠. 그런데 개방화 이후 지주의 손자들은 보통 사람보다 더 잘 살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보통 사람보다 12%, 평균 12%가량 소득이 많았더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되게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잘 사는 계층은 공산당원. 공산당적은 엘리트만 가질 수 있고 그만큼 보통 사람은 수익이 컸다. 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가 지주였던 사람은 이 공산당원보다도 2%가량 소득이 많은 것이다. 이유가 없죠. 왜? 부가 끊겼으니까. 할아버지의 부가 아버지에게 이어지고 다시 손주에게 이어진 건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 때에서 완전 몰락했기 때문에 모든 땅을 빼앗기고 자본가 출신으로 낙인 찍혀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보통 사람은 더 못 살았어 오히려. 그런데 어떻게 지주의 손자 손녀들이 공산당원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정도로 되살아났을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이것은 물려받은 재산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주의 자손들은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 된 게 아니다. 재산 위에 다른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이다.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자, 세 가지 원인을 찾아내는데 이 교수님이 야 진짜 3만 6천 명을 갖고 한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대단한 연구죠. 3만 6천 명을 조사해 보니 세 가지 원인 첫 번째 교육을 잘 받고 일하는 시간 진취적 경험 이 세 가지.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정도, 일하는 시간, 진취적 경향. 이게 필수 요소라는 것이죠. 즉, 부자의 자손이 계속 부자인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 무형의 자본을 대대로 전수받았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더 쉽게. 이게 기준의 문제. 내가 좀 전에 했던 얘기죠. 어느 정도 배우면 되는지, 어느 정도 공부하면 되는지 충분한지에 관한 기준 말이다. 하루에, 자식이 하루 5시간씩 열심히 공부한다고 치자. 그러면 어떤 집에서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만 하다가 건강해질 수 있게 좀 쉬면서 하라고 조언하고 공부 말고 다른 것도 중요한 게 있다 강조하게 된다. 그런데 부모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박사, 고위공무원이면 뭐라고 할까? 이들은 하루 5시간 공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최소 8시간은 공부해야 한다. 그렇게 몇 달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몇 년을 해야 한다. 똑같은 얘기했죠, 지금. 이런 부모는 자식이 하루에 5시간 공부한다고 하면 싫은 소리 한다. 그것 가지고는 더 안 된다. 더 해야 된다고 눈치를 준다.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업무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8시간이면 충분히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고위 임원까지 오는 사람 성공한 사업가는 알고 있다. 하루에 8시간만 일해서는 사회에서 말하는 소위 성공을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회사에서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 그 일을 아무리 잘해내도 세사에서 하라는 것밖에는 되지도 않아요. 그쵸?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보통 가정에서는 자식이 학교에서든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만 잘하면 칭찬한다. 그러나 소위 성공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다. 뭔가를 더 하라고 옆구리를 찌른다. 제가 똑같이 얘기해 우리 자식들한테. 네가 그 학교에서 1등하는 그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이 해 진짜. 제가 여러분들은 맨날 얘기하죠.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 갖고는 절대 억대 연봉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븐 투 일레븐 7시 전 출근하고 11시까지 일해야지 진짜 억대 연봉 되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절판 마케팅 때만 잠깐 1,0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1,000 이상 벌려면 세븐 투 일레븐 해야 돼. 맨날 얘기했잖아. 4, 5년 전부터. 그렇죠?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연봉 3억 넘어가는 영어 고수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죽을 지경으로 일해줘야 돼요. 나 똑같이 얘기했잖아. 왜?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그렇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물려받는다고 이게. 예. 그게 여기 정확히 통계치료 과학 이 논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자의 자식들은 공부든 일처리든 사업이든 최소한 이 중 한 분야에서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준으로 키워진다. 부자가 일부러 자식을 그렇게 교육시킨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기준이 보통 사람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식에게 뭔가를 시킬 때 자기가 생각하는 최소 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부자는 그 기준 자체가 높다. 자식도 부모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보통 사람보다 기준이 높아진다. 어느 정도 배워야 하는지,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 기준에 따라 일하다 보니 보통 사람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잘하게 된다. 그에 따라 자연히 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그쵸? 이제 알게 됐죠, 여러분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망한 지주의 손자, 손녀가 공산당보다 더 잘 살게 된 이유가 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부자가 자식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이 아니다. 오히려 재산이 아니라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면 이게 그리고 부자의 재산을 몰수해서 평등 사람한테 다 나눠준다. 그래봐야 소용없다고. 왜? 무형의 무형의 지식이. 예. 무형의 자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회적 경험은 이러한 사회적 경험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산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자, 이게 똑같은 게 여러분 성공하는 조직은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특징이. 성공하는 조직은. 그러니까 성공이 안 되는 조직 가보면요. 근태 자체가 다 무너져 있어. 왜? 리더십 그 조직장의 그 기대치가 낮아서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생산성을 자랑하는 예를 들어서 100명 넘는 조직인데 조직원의 70%가 다 억대 연봉이야.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데가. 특징이면 가보면요. 진짜 기대치가 높아요. 거기는. 거기는 보험이 2-300 해도 놀래지를 않아. 한 달에 진짜 6-700 정도 해야지 놀래요, 좀. 약간 알아봐 줘. 기대치 자체가 높아, 거기는. 그 조직의 특징이. 그걸 문화라고 표현되는데 그런 조직이 인류 조직인 거예요. 이게 특징이 그래. 그걸 공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조직 가면 다 열심히 살게 되는 거야. 다 열심히 일하게 돼 있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 신문기사 제가 다시 또 단톡방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치가 높은 사람 옆에서 삶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사실은 그렇게 막 치열하게 사는 사람 아니었어요. 나하고 사는 동안 얼마나 시달렸는데. 맨날 시달렸어요, 맨날. 들들들들 볶이고. 여러분들, 정상영 강사하고 옆에 있으면은 하죠. 나하고 있으면 잘 살게 되는데 굉장히 피곤해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장담하는데 내 옆에 맨날 있게 되면 거의 한 달이면 다 도망가는데. 다 도망가더라고. 진짜예요. 얼마나 피곤한데 왜 맨날 새벽에 일어나야 되지, 맨날 공부해야 되지, 맨날 치열하게 살아야지, 맨날 가계부 써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그렇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 밥도 하루에 2끼만 먹어야 돼요. 3끼 다 먹으면 안 돼. 잠도 그렇게 자면 안 돼. 그래서 먹는 것부터 모든 거 술, 담배 다 끊어야 돼. 모든 쾌락, 즐거움, 눈앞에 거 다 포기하고 살아야 돼. 즐거울 것 같아요? 어? 내 옆에 있으면은 강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나처럼 되고 나한테 와. 다 도망가던데. 응? 그럼 다 도망간다고요. 응? 기대치가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삶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기대치가 더 높은 사람 옆에 간다니까. 저는 더 피곤하게 살기 위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보다 더 기대치가 높은 사람한테 간다고 나는. 나를 더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게 성장한 비법입니다. 진짜입니다. 나는 항상 뭐든지 기대치를 높이는데 항상 애를 써왔다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그거니까 나보다 더 빡세게 사는 사람한테 쳐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새벽에도 맨날 그 시간에 가고 맨날 어디에 보면 세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요, 항상. 얼마나 도대체 이 사람들 열심히 사나. 거기 가 있는 거야, 항상 제가.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시간에 방송 들어와 있는 사람 뭐야? 대한민국 보호업계 통틀어하고 제일 정신병자들 들어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치열하게 살고 싶어 갖고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위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대치가 높은 사람의 삶 역시 굉장히 치열하고 빡셉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삶을 살지는 여러분 선택일 뿐입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러한 치열한 삶이 행복하고 뿌듯하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죠, 당연히.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요. 최유경 팀장님, 저 지금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치열하게 사니까 책 나왔잖아. 이거 치열하지 않으면 이 책 나올 것 같아, 이런 거? 대충 엉망진창 살아서 이런 책이 나올 것 같아?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아? 그런 레코드가 나올 것 같아? 이런 방송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강의가 나올 것 같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장애 있는 사람 말고. 근데 말만으로도 먹고 살잖아, 나는요. 어디 가서 마이크 잡고 떠들고 오늘도 일상가 상황이 하는데 2시간 떠들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멋진 인생 아니야? 여러분 어디 가서 마이크 잡고 한두 시간 떠도 100만 원 버는 인생은 멋진 인생 아닌가요? 난 이걸 추구하는 사람, 난 그거 싫어. 난 그런 거 별로 부럽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쵸? 예, 나는 이런 삶이, 나는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매일매일. 왜? 되게 재밌잖아, 이 시간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치열한 사람들하고 아침에 지금 몇 명입니까? 67명 같이 있으니까 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만약에 지금 이 67명이 저녁 시간이고 다 우울증 환자면 나 아마 도망가 버릴 거야, 아마. 다 우울증 막 넋두리 타령하는 사람하고 67명에서 나 아마 보여버릴 거, 정신병원 갈 것 같은데. 그쵸? 예, 저는 기대치가 높은 삶이 너무 좋아요. 너무 즐겁고 뿌듯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존중받고, 역시 또 이러한 삶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또 존중해드리고 합니다. 네, 최용 팀장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진짜 걱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왜? 일단 첫 번째, 먹고 살 걱정 안 하잖아. 생활비 같은 걱정 한 적이 없어요. 그 얼마나 행복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복하죠, 여러분들. 자, 이제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안 해도 되고 새로운 거 해야 되겠다. 이제 여러분 8일 남았는데 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지 2024년에 치열한 인생을 살지 빡세고 치열한 인생을 살지 물론 고통스럽겠죠. 결국은 뭐가 남습니까? 뿌듯함이 있겠죠. 아니 눈앞에 쾌락, 아니, 즐거움을 누리면서 적당히 살지 여러분 선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보면서 가슴에 울림이 느껴지신 분들은 분명히 2024년은 작년보다 2배 이상 치열하게 살고자 결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올해 용되십시오. 용되시고 갑진년, 갑진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진 인생은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죠. 값어치는 수고스러움이 있어야 값어치가 생성돼. 그렇죠? 우리가 비싼 물건의 특징이 뭡니까? 값어치가 있는 거야. 값어치라는 것, 가치라는 것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꽉꽉꽉꽉 채워야지만이 그 삶을 우리가 값진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갑진년에 값진 인생 사시는 오늘 첫날입니다. 1월 2일 화요일이고 출근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시고 값진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화이팅!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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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